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스트리밍 디바이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트리밍 디바이스, 우리가 보통 OTT 박스라고도 하고 스트리밍 박스라고도 하는데, TV나 모니터에 연결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박스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꽤 여러 종류의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리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를 소개해드린 바도 있고요. 또 나중에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HD도 소개시켜드렸었죠. 그리고 호메틱스 박스 Q도 소개시켜드렸었고, 호메틱스 박스 R 4K 플러스도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TV 스틱 4K 맥스도 리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리뷰는 안 했지만 사실 저는 미쿨의 KT1이라는 스트리밍 디바이스도 있고, 또 H96 Max라고 하는 스트리밍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또 하나의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리뷰는 한국 최초 리뷰고요. 요즘 꽤 핫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아주 핫한 아이템입니다.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상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꽤 많은 리뷰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무엇이냐? 월마트의 On 4K Pro라고 하는 스트리밍 디바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내돈내산이고요. 제가 감사드릴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구독자이신 세즈님입니다. 사실 저는 이 On 4K Pro라는 기기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5월 2일엔가 따로 메일을 주셔가지고 요런 게 나왔어요. 리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덥석 물었죠. 근데 문제는 이 On 4K Pro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출시가 안 됐어요. 미국에서만 팔고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 저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이 있죠. 미국에 있는 제 지인한테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한국까지 배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On 4K 프로라고? 그러면 On 4K 아마추어가 있나? 아니면 노말? 이런 게 있는가? 예, 있습니다. 작년에 On 4K 스트리밍 박스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꽤 외국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또 히트했던 아이템입니다. 가성비 스트리밍 박스로 꽤 유명했었죠. 그런데 제가 리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저는 꽤 많은 스트리밍 박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On 4K 스트리밍 박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기들에 비해서 그닥 매력이 없는 기기였기 때문에 관심은 잠깐 있었지만 굳이 사야 될 필요까지는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On 4K Pro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좀 사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월마트라고? 월마트가 스트리밍 박스도 만들어? 사실 월마트가 만든 건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SDMC라고 하는 업체가 만들어서 ODM으로 납품을 한 것이죠. 이건 마치 호메틱스의 제품을 중국의 업체인 세이로보틱스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마트의 On 4K Pro의 사양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양인데요. 일단 On 4K Pro를 얘기하기 전에 바로 전작인 On 4K의 사양을 싹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거든요. On 4K의 SoC 시스템 on 칩은요, 암로직 S905Y4고요. CPU는 ARM Cortex A35, 그리고 GPU는 ARM Mali G31MP2, 또 램은 2GB, 롬은 8GB. OS는 안드로이드 TV 12이고요. 그냥 일반 모바일 안드로이드 버전이 아니고 안드로이드 TV 12입니다.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5 2.4기가 5기가 듀얼 밴드고요. 이더넷 포트, 즉 유선 램 포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딱히 외부 인풋 소스의 포트는 없어요. 그리고 아웃풋은 HDMI고요. USB 포트도 없고, 그리고 파워는 5V 1A 마이크로 5핀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요. 디스플레이로는 HDR10, HDR10 플러스를 지원을 했었고, 사운드는 돌비 오디오. 그리고 이게 놀랍죠. 가격이 19.88달러, 즉 $20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꽤 주목을 끌었던 가성비 스트리밍 디바이스였던 것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On 4K 프로는 어떠냐? 시스템 온 칩은 암로직 S905X4예요. 급이 Y4보다 한 단계 높은 급입니다. CPU는 콜텍스 A55예요. A55면은 A35보다 좋은 거죠. 그리고 GPU는 똑같고요. 그리고 램과 롬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램 3기가, 롬 32기가예요. 내장 롬 용량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OS는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TV 12이고요.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합니다. 좀 더 빨라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더넷 유선 랜 포트도 있습니다. 100메가 유선 랜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으로는 USB-A 타입 3.0 포트가 있습니다. USB-A 타입 2.0 포트도 반가울 텐데 3.0 포트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HDMI 포트가 있고요. 다음에 USB-C 타입은 역시 지원을 하지 않고요. 전원 같은 경우엔 엉뚱하게 12V 1.5A 와트가 꽤 되는군요. 전력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HDR10, HDR10 플러스 거기다가 돌비 비전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하는군요. 이러니까 프로 소리를 들을만 하죠. 모든 면에서 다 전작인 On 4K 디바이스를 훨씬 뛰어넘는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49.88 $50 정도 된단 말이죠. 이거 꽤 싼 겁니다. 사양은 꽤 고사양인데 가격이 싸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하는 크롬캐스트 4 4K랑은 또 그럼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스템 온 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사한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크롬캐스트 4의 암로직 S905D3가 X4보다는 한 단계 조금 아래다라는 평가들이 있죠. 하지만 CPU는 동일하게 콜텍스 A55고요. 근데 크롬캐스트 4가 램은 2기가, 롬은 8기가예요. 여기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OS는 안드로이드 TV 12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와이파이는 여전히 크롬캐스트 4는 와이파이 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n 4K 프로가 더 나은 거죠. 그리고 유선 랜을 크롬캐스트 4 4K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인풋도 크롬캐스트 4는 USB 인풋 같은 거 없습니다. 아웃풋은 동일하게 HDMI고요. USB-C 타입 포트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데이터 전송 목적은 아니고 파워 공급용으로만 쓰이는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5V 1.5A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On 4K 프로와 동일하게 HDR10, HDR10 플러스 돌비 비전을 지원합니다.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요. 그런데 크롬캐스트 4 4K의 가격은 얼마다? $49.99, 즉 $50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On 4K 프로의 강점이 나오는 겁니다. 스펙상으로 대부분 유사하거나 더 낮거나 한 것이 On 4K 프로인데 가격은 오히려 좀 싸.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꽤 주목을 받는 기기가 바로 이 On 4K 프로인 것이지요. 자, 이쯤 되면은 또 생각나는 기기가 있지요. 스트리밍 디바이스의 고급기로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포매틱스 박스 R4K 플러스입니다. 역시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SoC는 On 4K 프로와 동일하게 암로직 S905X4고요. CPU나 GPU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램과 롬은 램이 포매틱스 박스 R4K 플러스는 4기가나 됐었군요. 그러면은 On 4K 프로보다 더 나은데요. 롬은 동일하게 32기가이고요. OS는 역시 안드로이드 TV 12를 지원을 합니다. 와이파이도 On 4K 프로와 동일하게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고요. 이더넷 유선 랜 포트도 있는데 박스 R4K 플러스는 100메가 랜이 아니고 기가비트 랜을 지원을 하는군요. 그리고 인풋도 USB A 타입 포트가 2개나 있는데 하나는 2.0 포트, 하나는 3.0 포트예요. 전반적으로 On 4K 프로보다 사양이 좋은 편이죠. 게다가 아웃풋도 HDMI 뿐만 아니라 SPDIF 광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RCA 잭을 통해 가지고 컴포짓 출력도 됩니다.
그리고 USB-C 타입 포트가 있기는 한데 역시 전원 공급용으로만 쓰이는 USB-C 타입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도 12V 1A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사운드는 동일하게 HDR10, HDR10 플러스,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합니다. 즉, On 4K Pro와 호메틱스 박스R 4K 플러스를 비교를 해보면 호메틱스 박스R 4K 플러스의 사양이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 보세요. 149.99달러? 어휴, 3배예요, 3배. On 4K Pro보다 호메틱스 박스R 4K 플러스가 3배가 더 비싸다고. 물론 사양상으로 볼 적에는 좀 나은 건 알겠어. 하지만 이걸 과연 3배씩이나 주고 살만할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글쎄다 싶은 생각이 들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On 4K Pro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기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외국의 유튜버들이 이 On 4K Pro라는 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노란 박스입니다. 가운데 떡하니 구글 TV라고 딱 나와 있죠. On 시리즈는요, 구글이 공식 인증을 받은 스트리밍 디바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기타 다른 공식적으로 구글의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모든 앱들을 아무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이 구글이라고 써있죠. 구글 어시스턴트도 지원을 하고요. 크롬캐스트 빌트인, 돌비 비전, 애트모스 다 지원하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인증 마크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KC 인증은 없습니다. 요즘 KC 인증 때문에 말 많잖아요. 그리고 뒷편에는 간단한 특징들과 스펙들이 쓰여 있군요.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봅시다. 바로 이렇게 열면은 안이 보이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간단한 사용 설명서이고요. 그리고 요게 본체입니다. 트레이싱 페이퍼로 감싸고 있는데 겉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각 포트나 버튼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뜯어보면 네, 이렇게 생겼군요. 본체의 외관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박스를 한꺼번에 벗겨내면 나머지 액세서리들이 보이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전원 케이블과 어댑터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미국 전용 제품이기 때문에 11자형 플러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앞에 돼지코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아웃풋이 12V 1.5A라고 쓰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 어댑터도 중국산이군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HDMI 케이블이 보이는군요. 특별할 건 없고요. 그리고 리모컨에 들어갈 배터리가 들어있군요. 다음에 요것이 바로 리모컨입니다. 전형적으로 생긴 리모컨이죠. 이런 비슷한 거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네, 호메틱스 박스R 4K 플러스 리모컨과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이제 On 4K Pro의 외관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On 4K Pro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 위편이 패브릭 재질, 즉 직물 재질이에요. 여기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독특한 느낌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패브릭 재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해드릴게요. 전형적인 스트리밍 박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요게 전면이에요. 가운데 큼지막하게 버튼이 보이죠? 파워 버튼일까? 아닙니다. 파워 버튼 아니고요. 요거 재밌습니다. Find Remote 버튼이에요. 이거 누르잖아요? 그러면 리모컨에서 삐빅 소리가 나요. 보통 우리가 집에 리모컨이 되게 많으니까 리모컨 어디 갔지? 찾을 때 많잖아요. 저처럼 또 이렇게 이것저것 기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리모컨 찾느라고 애를 먹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왼쪽부터 리셋 버튼이 있고요. 100메가 랜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엔 HDMI 아웃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USB A 타입 3.0 인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DC 인 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옆모습은 이런데요. 이거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밑둥에 언오프 버튼이 있어요. 이게 마이크 언오프 버튼이에요. 마이크? 아니 스트리밍 디바이스에 무슨 마이크야? 네, 요거 바로 다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윗면인데요.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 안에 뭐가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 큼지막하게요 구멍이 슬쩍 보이거든요. 요게 안쪽에 스피커가 들어 있습니다. 에? 스트리밍 디바이스에 스피커가 왜 필요하지? 이상하죠. 그리고 요 앞쪽으로 양 옆으로는 마이크가 2개가 들어 있어요. 즉 방금 전에 우리가 사이드에서 봤었던 마이크 온오프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켜게 되면 여기에 내장된 이 마이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스트리밍 디바이스에 마이크랑 스피커가 왜 필요하냐고. 이게 바로 구글 어시스턴트 때문입니다. 이 사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요 역시 보이지 않지만 LED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밑바닥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난슬립 패드가 있어요.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기기는 Made in Vietnam이라고 써 있군요. 즉 STMC의 회사는 중국 회사인데 그 공장은 또 베트남에 있나 보죠. 그래서 Made in 베트남이다 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리모컨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죠. 가운데 큼지막하게 있는 저 파란색 Free TV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Fast TV, Free Ad Supported Streaming TV라고 하는 그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광고 기반으로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TV 서비스를 이 Free TV 버튼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미국만. 우리나라에서 지원 안 됩니다. 아쉽습니다. 프리 TV 아주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홈 버튼 오른쪽에 또 TV 안테나 붙은 뭐 이런 모양 있죠? 이건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라이브 TV의 편성표를 보여주는 라이브 TV 가이드 버튼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기능도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이 미국에서 보여지는 구글 TV의 홈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한국에서 보여지는 구글 TV 홈 화면이에요. 다른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한국 화면에는 메뉴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네, 바로 이 상단에 보시면 라이브라고 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즉 한국 지역에서는 라이브 생방송 TV에 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라이브 TV 가이드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되게 아쉬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YTN이나 연합뉴스TV나 이런 24시간 생방송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라이브 TV 메뉴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없더라고요. 아니 그럼 라이브 TV 메뉴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라이브 TV 메뉴가 한국에는 없을까? 저작권 문제 때문이겠죠. 방송사라든가 각종 컨텐츠 사업자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패스트 TV나 라이브 TV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미국 사람들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좀 특이한 버튼이 있는데요. 오른쪽 맨 위에 별표가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뭐냐? 바로 커스터마이제이션 버튼입니다. 일종의 즐겨찾기처럼 우리가 원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유도가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법도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는 퀵 런치 버튼이 4개가 있는데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있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리모컨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버튼이 몇 개가 있으니까요. 라이브 TV 가이드 버튼이나 프리 TV 버튼도 소용이 없고 파라마운트 플러스 버튼도 필요가 없고 볼륨 버튼 말고 이 오른쪽에 있는 길쭉한 이 버튼은 채널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이거든요. 프리 TV나 라이브 TV 같은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 버튼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리모컨은 전형적인 안드로이드 TV의 리모컨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버튼들이 많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 본 내용들만을 바탕으로 해서 파악이 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On4K 프로의 장점은 공식 인증된 OS와 앱이 아주 장점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루팅된 안드로이드 OS 내지는 안드로이드 TV OS를 가지고 또 모바일 버전의 각종 넷플릭스니 뭐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니 이런 앱들을 또 역시 루팅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시킨 짭 OS 짭 앱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특히 중저가 중국산 빔 프로젝터에 내장된 OS 내지는 앱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 On4K 프로는 모두 다 공식 인증을 받은 OS와 앱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능상의 제한 없이 마음 놓고 쓸 수가 있다는 점에서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Find Remote 버튼, 요게 또 아주 물건입니다. 요거 지금 그냥 보여드릴까? 그러시죠. 이거 보실래요? 본체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요 동그란 버튼을 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네,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리모컨이 저쪽에 있구나 라고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꽤 유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작인 On4K 스트리밍 박스 앱에서 업그레이드된 사양이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된 사양은 포매틱스 박스R 4K 플러스에 필적할 만한 수준 정도까지도 되잖아요. 뭐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사양이 꽤 괜찮다. 특히나 저장 용량인 롬 32GB라든가 와이파이 6라든가 또 코덱, 코덱 얘기 안 드렸구나. 지금 이 On4K 프로는요 AV1 코덱을 지원을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AV1 코덱이 압축률도 좋아서 용량도 작고 화질도 더 좋다더라 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커다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리모컨 백라이트. On4K 프로의 리모컨은요 어두운 데서 백라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실래요? 여기에서 아무 버튼이나 콕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오, 좋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게요 좀 복불복이더라고요. 뽑기 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On4K 프로의 리모컨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 보실래요? 둘 다 On4K 프로의 리모컨이고요. 이건 정말로 뽑기 운인데 어떤 데는 오른쪽 리모컨이 들어있고 어떤 거는 왼쪽 리모컨이 들어있대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른 건데 뭐 프리티비나 뭐 이런 것들은 저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크게 이해관계는 없는데요. 리모컨 백라이트가 왼쪽 올드 버전에는 없고요. 오른쪽 뉴 버전에만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뽑기 운이 좋아가지고 신상이 제대로 걸렸군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 백라이트가 나온다 라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게 최고죠. 가성비로 또 원탑입니다. 원탑. 아니 크롬캐스트 4K와 유사한 가격인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까지도 지원이 되는 그런 스트리밍 디바이스라니요. 이거는 정말 초가성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한번 구매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 이거 강추입니다. 꽤 쓸만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장점에 비해 볼 적에 단점,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로는 한국에 미발매가 되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직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직구도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 월마트가요 미국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할 적에 전화번호로 인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전화가 없는 사람들은 가입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의 미국 연락처를 제공해주는 또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그걸 가입해 보려다가 개인정보도 좀 걱정이 되고 또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방법을 쓰지 않았고 그냥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사서 좀 보내줘봐 라고 부탁을 한 건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구를 할 때 아직까지는 좀 불편합니다. 특히나 요즘 이 제품이 많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설사 월마트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제품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구매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미발매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언박싱 할 때 보셨죠? 플러그가 미국 플러그잖아요. 11자 플러그. 그래가지고 돼지코를 반드시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불편한 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리티비나 라이브 TV 가이드 같은 서비스들이 미지원된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패스트 TV, 프리 애드 서포티드 스트리밍 TV가 나올 만도 한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 좀 못내 아쉽기는 하네요. 사실 그 유사한 서비스가 있긴 있었죠. 예전에 그 호메틱스 박스 Q에 있었던 우노 플러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런 패스트 TV의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 우노 플러스 서비스가 종료됐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글 플랫폼 위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패스트 TV, 프리 TV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커다란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쉬움은 이거 아쉬워요. USB PD 전원이 아닌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냥 일반 DC 어댑터를 사용하는 전원인데요. 아니 근데 왜 전작인 on 4K 스트리밍 박스는 5V 1A인데 왜 이 on 4K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V 1.5A나 되는 거야?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바로 USB A 타입 3.0 포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여기에 외부 저장 장치, 즉 USB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뭐 외장 하드라든가 이런 거를 연결을 해서 돌리려면 여기에 또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5V 1A 정도면은 그냥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 정도의 전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저장 장치를 돌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외부 저장 장치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연결 기기들을 돌리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12V 1.5A를 쓰는 것이 아닌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USB 포트를 제공을 하는 호메틱스 박스 Q나 박스 R4K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12V 1A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USB 포트를 운용하기 위해서 좀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어댑터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USB PD 지원을 해버리면 USB PD 지원 충전기만 연결을 하면은 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더 범용성이 있는 USB PD 전원으로 사용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이 디자인이 좀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좀 둥글둥글하거나 뭐 이런 것이 못내 조금 아쉬워요. 이거 보실래요? 자, 이거 호메틱스 박스 R 4K 플러스랑 비교를 해봅시다. 크기는 비슷해요. 근데 디자인의 어떤 깔끔함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좀 스타일리시함 어떤가요? 조금 on 4K 프로가 좀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정작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이 직물 커버가 문제입니다. 왜냐? 자, 우리가 이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냥 보통 TV 옆에 내지는 모니터 옆에 그냥 놓고 쓰잖아요. 이걸 어디 뭐 갖고 다니면서 쓴다든가 뭐 움직인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나요? 거의 없거든요.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먼지예요, 먼지. 즉,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방 안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 직물 사이로 끼게 되겠죠. 그러면 청소를 하지 않는 한은 이거 쉽게 더러워진다. 그리고 먼지 같은 것이 앉았을 적에 눈에 잘 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이 직물 커버 쪽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체의 상판에 스피커랑 마이크 구멍이 붙어 있는데 이걸 그냥 숭숭숭 구멍을 뚫어 놓은 채로 출시를 한다. 이것도 좀 어색하고 이상한 디자인이 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렵기는 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스피커나 마이크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살펴본 on 4K 프로의 장단점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on 4K 프로의 메뉴 그리고 기능 확인을 통한 장단점을 추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야, 요거 봐라. 괜찮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보고 싶은데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환자.